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대한물류 본사 12층 회의실에 다가섰습니다. 박철민은 20년간 매일 출근했던 익숙한 복도를 걸으며 가슴 한편이 이상하게 무거웠습니다. 평소와 다른 점이 있다면 인사팀장이 직접 호출했다는 것이었습니다. 회의실 문을 열자 인사팀장 김 과장이 차가운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 앞에는 한 장의 서류가 놓여 있었습니다. 앉으세요, 박 대리. 철민은 의자에 앉으며 불안한 예감이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김 과장은 서류를 밀며 말했습니다. 회사 상황이 어려워서 구조조정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박 대리도 대상자에 포함되었어요. 그 순간 철민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20년이라는 세월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동안 야근도 마다하지 않았고 주말 출근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물류팀에서 가장 성실한 직원이라는 평가를 받아왔는데 이게 무슨 일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실수한 것도 없고 성과도 나쁘지 않았는데요. 철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김 과장은 마치 준비된 답변처럼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나이가 많은 직원들은 회사 입장에서는 부담이 됩니다. 젊은 직원들로 교체하는 것이 회사 방침이에요. 52세. 철민은 자신의 나이가 이렇게 무거운 족쇄가 될 줄 몰랐습니다. 아직 몸도 건강하고 일할 의욕도 충분했는데 단지 나이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짐덩어리 취급을 받는 현실이 참담했습니다. 퇴직금은 규정대로 지급하겠습니다. 오늘부로 출근하지 마세요. 철민은 멍하니 서류를 바라봤습니다. 해고 통보서. 그 세 글자가 눈에 박혔습니다. 20년 동안 쌓아온 모든 것이 한 장의 종이로 정리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집으로 가는 지하철 안에서 철민은 계속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아내에게 말해야 할까? 대학교 2학년인 딸 수민이의 등록금은 어떻게 마련해야 할까? 매월 나가는 집 대출금은 어떻게 감당해야 할까? 현관문을 열자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던 아내 영희가 돌아봤습니다. 오늘 일찍 왔네. 무슨 일 있어? 철민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영희는 철민의 굳은 표정을 보고 무언가 심상치 않음을 직감했습니다. 왜 그래? 무슨 일이야? 나 회사에서 잘렸어. 영희의 손에 들려있던 국자가 떨어져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그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뭐라고? 갑자기 왜? 구조조정이라고 해. 나이가 많다고. 철민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20년 동안 가장으로서 가족을 책임져 왔던 자신이 이렇게 무력해 보일 줄 몰랐습니다. 그때 방에서 나온 딸 수민이가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아빠 괜찮지? 수민이의 걱정스러운 목소리에 철민의 가슴이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딸 앞에서 이런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는데 어쩔 수 없었습니다. 괜찮다. 아빠가 다른 일자리 찾을게. 철민은 억지로 미소를 지었지만 그 미소는 너무나 억지스러웠습니다. 수민이는 아빠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아빠는 뭘 해도 잘할 거야. 걱정하지 마. 그날 밤 철민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앞으로의 일들을 생각했습니다. 대학 등록금, 생활비, 대출금, 모든 것이 산더미처럼 느껴졌습니다. 옆에서 자는 아내의 숨소리조차 무거운 한숨처럼 들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철민은 일찍 일어나 구인 광고를 찾아봤습니다. 인터넷 구직 사이트에 이력서를 올리고 신문 구일란을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52세라는 나이가 걸림돌이 될 것을 알면서도 희망을 붙잡고 싶었습니다. 여보, 아침 먹어. 영희가 준비한 아침상을 받으며 철민은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20년 동안 안정적인 수입을 가져다 주었던 남편이 하루아침에 무직자가 되었으니 아내 입장에서는 얼마나 불안할까 생각했습니다. 빨리 일자리 구해야겠어. 철민의 다짐에 영희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녀의 눈에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해고 통보를 받은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철민은 매일 아침 정장을 차려입고 면접을 보러 다녔지만 결과는 항상 실망스러웠습니다. 경력은 좋은데 나이가 좀 많으시네요. 저희는 젊은 인력을 원합니다. 죄송합니다. 다른 분으로 결정했습니다. 비슷한 말들이 계속 반복됐습니다. 철민은 점점 자신감을 잃어갔습니다. 20년간 쌓아온 경험과 노하우가 있었지만 52세라는 나이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집에서도 분위기는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수민이의 등록금 납부 기한이 다가오고 있었고 생활비는 바닥나고 있었습니다. 여보, 친척들한테 좀 빌려야 하지 않을까? 영희의 제안에 철민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아니야. 조금만 더 기다려봐. 언제까지? 수민이 등록금은 어떻게 할 거야? 영희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그동안 참고 있던 불안과 걱정이 터져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뭐든 해서 해결할게. 걱정하지 마. 철민은 자신 있게 말했지만 속으로는 막막했습니다. 구체적인 방법이 없었거든요. 어느 날 오후 철민은 또 한 번의 면접에서 떨어진 후 서울역 광장에 앉아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바쁘게 오가는 모습을 보며 자신만 세상에서 뒤처진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구직 사이트를 둘러보던 중 한 공고가 눈에 띄었습니다. 나이 제한 없음, 경험자 우대. 하지만 자세히 보니 야간 경비원 자리였습니다. 월급은 지금까지 받던 것의 절반도 안 됐습니다. 이것도 해야 하나? 철민은 한숨을 쉬며 고민했습니다.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지만 현실적으로는 선택의 여지가 많지 않았습니다. 그때 옆에 앉아있던 한 노인이 말을 걸어왔습니다. 젊은이, 무슨 걱정이 그리 많아 보이노? 철민은 고개를 들어 노인을 봤습니다. 70대쯤 되어 보이는 할아버지였는데 온화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아, 별거 아닙니다. 요즘 일자리 구하기가 쉽지 않지. 나이 들면 더 그렇고. 노인의 말에 철민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같은 처지를 이해하는 사람을 만난 것 같아 조금은 위안이 됐습니다. 나도 예전엔 회사 다녔었는데 은퇴하고 나니 할 일이 없더라고. 그래서 지금은 작은 장사를 해. 무슨 장사요? 커피 카트야. 돈은 많이 안 되지만 사람들 만나는 재미가 있어. 노인은 일어나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힘내게, 젊은이. 길은 있을 거야. 노인이 떠나고 난 후 철민은 그의 말을 곱씹어 봤습니다. 커피 카트라. 생각해 본 적 없는 일이었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봐야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철민은 여러 노점들을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붕어빵 가게, 떡볶이 포장마차, 커피 카트. 이런 일들을 자신이 할 수 있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아내와 딸이 심각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아빠 앉아. 수민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등록금 걱정하지 마. 내가 휴학할게. 뭔 소리야? 철민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아빠 때문에 내가 휴학할 수는 없어. 절대 안 돼. 그럼 어떻게 할 건데? 대출도 한계가 있고. 영희도 끼어들었습니다. 세 사람 모두 답답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날 밤 철민은 다시 잠들지 못했습니다. 가장으로서의 책임감과 현실적인 한계 사이에서 고민이 깊어만 갔습니다. 무엇이든 해야 했지만 무엇을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철민은 결심을 했습니다.
자존심을 내려놓고라도 당장 돈이 되는 일을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야간 경비원이든 택배 배송이든 무엇이든 하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해고된 지 2달째 철민은 여전히 구직 활동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절박해졌습니다. 어느 날 오후 명동 거리를 걷고 있던 철민은 한 커피 카트 앞에서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작은 카트에서 고소한 커피 향이 퍼져나왔습니다. 며칠째 제대로 된 식사를 하지 못한 철민에게는 그 향마저도 간절했습니다. 카트를 운영하는 것은 70대로 보이는 할머니였습니다. 허리가 약간 굽었지만 손놀림은 여전히 능숙했습니다. 철민은 주머니를 뒤져봤지만 커피 한 잔 살 돈도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할머니, 혹시... 철민이 말을 꺼내려다가 멈췄습니다. 돈을 빌려달라고 하기에는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뭔가? 할머니가 다정하게 물었습니다. 철민은 얼굴이 빨개지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커피 마시고 싶은 거지. 할머니가 철민의 상황을 눈치챈 듯 말했습니다. 철민은 부끄러워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일 좀 도와줘. 커피 한 잔 줄게. 할머니의 제안에 철민은 놀랐습니다. 거절당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기회를 주다니. 정말요? 그럼 나도 혼자 하기 힘들었거든. 저기 의자들 좀 정리해주고 테이블도 닦아줘. 철민은 반가운 마음에 즉시 일을 시작했습니다. 오랜만에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20년간 쌓인 꼼꼼함과 성실함이 발휘됐습니다. 이름이 뭐야? 박철민입니다. 나는 박순옥이야. 성이 같네. 순옥 할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커피를 건네줬습니다. 오랜만에 마시는 진짜 커피의 맛이 철민에게는 꿀맛이었습니다. 일 찾고 있어? 순옥 할머니의 질문에 철민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사에서 잘렸어요. 나이가 많다고. 아이고, 요즘 세상이 그래. 나이 많으면 짐이라고 하고. 순옥 할머니의 공감 어린 말에 철민은 위로받는 느낌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일하는 건 어때? 여기서요? 철민은 놀랐습니다. 커피 카트에서 일한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돈은 많지 않아. 하루에 5만 원 정도? 그래도 당장 굶지는 않을 거야. 철민은 고민했습니다. 하루 5만 원이면 한 달에 150만 원 정도였습니다. 회사 다닐 때와는 비교할 수 없이 적은 금액이었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간절했습니다. 제가 이런 일 해본 적이 없는데 괜찮을까요? 뭘? 커피 타고 손님 응대하는 거 어려운 게 아니야. 더군다나 넌 회사 생활 오래 했으니까 사람들 상대하는 건 익숙하잖아. 순옥 할머니의 말에 철민은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럼 해보겠습니다. 좋아. 내일부터 나와. 그날 저녁 집에 돌아간 철민은 가족들에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커피 카트라고? 영희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응. 하루에 5만 원씩 받는다고 해. 그게 얼마나 될까? 영희의 걱정스러운 목소리에 철민도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으로서는 최선의 선택이었습니다. 아빠 괜찮아. 일단 시작해보자. 수민이의 격려에 철민은 고마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철민은 처음으로 커피 카트에 출근했습니다. 정장 대신 편한 옷을 입고 나왔습니다. 순옥 할머니는 벌써 준비를 끝내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첫날이니까 천천히 배워. 급할 거 없어. 순옥 할머니는 차근차근 커피 만드는 방법을 가르쳐 줬습니다. 원두 갈기, 물 온도 맞추기, 우유 스팀하기. 생각보다 섬세한 작업들이 많았습니다. 손님 오셨어요.
첫 손님이 다가왔을 때 철민은 긴장했습니다. 하지만 순옥 할머니가 옆에서 도와주며 차근차근 알려줬습니다. 어서 오세요. 뭘 드릴까요? 철민의 정중한 인사에 손님도 기분 좋게 주문했습니다. 하루 종일 카트 일을 하고 난 후 철민은 생각보다 뿌듯했습니다. 비록 회사 생활과는 전혀 다른 일이었지만 손님들의 고맙다는 인사 한마디가 큰 위로가 됐습니다. 첫날 치고는 잘했어. 순옥 할머니가 5만 원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철민은 그 돈을 받으며 새로운 시작에 대한 희망을 품었습니다. 커피 카트에서 일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쑥스러웠던 철민이지만 점차 일에 적응해 나갔습니다. 20년간 회사에서 쌓은 성실함과 꼼꼼함이 여기서도 빛을 발했습니다. 철민 씨, 원두 재고가 얼마나 남았지? 순옥 할머니의 질문에 철민은 즉시 답했습니다. 아메리카노용 원두는 3일치, 카페라떼용은 5일치 남았습니다. 내일 아메리카노용 원두를 주문해야 할 것 같아요. 철민은 자신만의 재고 관리 시스템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회사에서 물류를 담당했던 경험이 여기서 도움이 됐습니다. 대단해. 나는 맨날 떨어져서야 알았는데. 순옥 할머니는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철민은 또한 손님 응대에서도 자신만의 스타일을 만들어갔습니다. 회사 생활을 하며 익힌 정중하고 친절한 태도가 손님들에게 좋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아저씨, 커피 정말 맛있어요. 감사합니다. 더 맛있게 만들도록 노력할게요. 철민의 진심 어린 응대에 손님들은 만족스러워했습니다. 점차 단골 손님들도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아저씨 여기 있는 날에 오면 커피가 더 맛있는 것 같아요. 한 단골 손님의 말에 철민은 뿌듯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성취감이었습니다. 어느 날 철민은 순옥 할머니에게 제안했습니다. 할머니, 메뉴판을 좀 정리하면 어떨까요? 그리고 손님들이 줄 서는 곳도 정해두면 좋을 것 같고요. 철민의 제안에 순옥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생각이야. 해보자. 철민은 회사에서 배운 업무 효율성을 카트 운영에 적용했습니다. 메뉴판을 보기 좋게 정리하고 대기줄을 만들어 질서 있게 손님을 받았습니다. 또한 피크 시간대를 분석해서 미리 준비할 수 있는 것들은 미리 준비해 두었습니다. 철민 씨 덕분에 일이 훨씬 수월해졌어. 순옥 할머니의 칭찬에 철민은 보람을 느꼈습니다. 집에서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걱정스러워하던 가족들도 철민이 성실히 일하는 모습을 보며 마음을 놓았습니다. 여보, 요즘 표정이 많이 밝아졌어. 영희가 말했습니다. 실제로 철민은 예전보다 활기차 보였습니다. 일이 재미있어. 손님들 만나는 것도 좋고. 철민의 대답에 영희는 안심했습니다. 수민이도 아빠를 응원했습니다. 아빠, 커피 배워서 나중에 집에서도 맛있게 타주세요. 그래, 언제든지. 철민은 딸과의 약속에 기분이 좋았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인 문제는 여전했습니다. 하루 5만 원으로는 생활비와 대출금을 감당하기에 부족했습니다. 수민이의 등록금도 아직 해결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할머니, 혹시 일을 더 늘릴 수 있을까요? 철민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더 늘린다고? 저녁 시간대에도 영업을 한다든지. 순옥 할머니는 고민하는 표정이었습니다. 나이가 있어서 저녁까지는 힘들어. 대신 주말에 이벤트 같은 걸 해볼까? 이벤트요? 응.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특별 메뉴를 판다든지. 철민은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좋은 아이디어였습니다. 어떤 특별 메뉴가 좋을까요? 내가 아이디어 내봐. 젊은 사람이 요즘 트렌드를 더 잘 알잖아. 철민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커피 외에 어떤 메뉴를 만들 수 있을까?
집에서 인터넷을 찾아보며 여러 아이디어를 모았습니다. 며칠 후 철민은 순옥 할머니에게 제안했습니다. 꿀라떼는 어떨까요? 요즘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인기가 많더라고요. 꿀라떼? 네, 라떼에 꿀을 넣어서 달콤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계피 같은 향신료도 조금 넣으면 더 맛있을 것 같고요. 순옥 할머니는 호기심을 보였습니다. 해보자. 다음 주말 철민과 순옥 할머니는 꿀라떼를 시험적으로 팔아봤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했던 손님들도 한번 맛보고는 만족스러워했습니다. 이거 정말 맛있어요. 다음에도 팔아요? 네, 매주 주말마다 판매할 예정입니다. 철민의 답변에 손님들은 기뻐했습니다. 꿀라떼는 예상외로 큰 인기를 끌었고 주말 매출이 평일보다 훨씬 높아졌습니다. 철민 씨, 정말 대단해. 이런 아이디어를 어떻게 생각해낸 거야? 순옥 할머니의 칭찬에 철민은 뿌듯했습니다. 오랜만에 자신의 능력을 인정받는 기분이었습니다. 회사 다닐 때 마케팅 쪽 일도 조금 했거든요. 고객들이 뭘 원하는지 파악하는 게 중요하더라고요. 철민의 경험이 새로운 환경에서도 빛을 발하고 있었습니다. 비록 커피 카트라는 작은 공간이었지만 그의 전문성은 여전히 가치가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집에서 철민은 가족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했습니다. 오늘 꿀라떼가 대박이 났어. 하루에 8만 원이나 벌었다고. 정말 평소보다 많이 벌었네. 영희도 기뻐했습니다. 작은 성과였지만 가족 모두에게는 희망의 신호였습니다. 아빠가 만든 거예요? 수민이가 호기심을 보였습니다. 할머니랑 같이 개발한 거야. 아빠가 아이디어를 내고 할머니가 레시피를 완성했지. 철민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오랜만에 가족 앞에서 성과를 자랑할 수 있어서 기분이 좋았습니다. 하지만 철민의 마음 한편에는 여전히 걱정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매출이 늘어도 수민이의 등록금을 마련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했습니다. 납부 기한이 점점 다가오고 있었거든요. 커피 카트 일을 시작한 지 2달째, 철민은 점차 안정감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꿀라떼의 성공으로 주말 매출도 늘었고 단골 손님들도 많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어느 월요일 아침 철민이 카트에 도착했을 때 순옥 할머니의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할머니, 무슨 일이세요? 큰일 났어, 철민 씨. 순옥 할머니는 한 장의 전단지를 건넸습니다. 대형 커피 체인점의 오픈 안내였습니다. 그런데 위치가 바로 카트에서 50m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다음 주에 문 연다고 해. 철민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대형 체인점이 들어오면 작은 카트는 경쟁이 되지 않을 것이 뻔했습니다. 어떻게 하죠? 글쎄, 장소를 옮겨야 하나. 순옥 할머니도 고민스러워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5년 넘게 장사를 해온 터라 쉽게 떠날 수도 없었습니다. 일주일 후 예상대로 대형 커피 체인점이 문을 열었습니다. 화려한 간판과 세련된 인테리어, 그리고 각종 프로모션으로 손님들의 시선을 끌었습니다. 첫날부터 철민과 순옥 할머니의 카트에 오는 손님 수가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할머니, 오늘 손님이 많이 안 오네요. 저쪽으로 다 가는 것 같아. 실제로 체인점 앞에는 줄이 서 있었지만 카트 앞은 한산했습니다. 하루 매출이 평소의 절반도 안 됐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심해졌습니다. 평소 단골이던 손님들까지도 체인점으로 발길을 돌렸습니다. 죄송해요. 회사에서 기프트 카드를 줘서. 단골 손님이 미안해하며 말했습니다. 철민은 이해한다고 했지만 속으로는 답답했습니다. 더 큰 문제가 터졌습니다.
구청에서 민원이 들어왔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노점상 때문에 거리가 지저분하다고 신고가 들어왔어요. 영업 허가를 다시 검토해야겠습니다. 구청 직원의 말에 순옥 할머니와 철민은 당황했습니다. 지금까지 문제없이 했는데 갑자기 왜요? 민원이 들어오면 조사해야 합니다. 일단 영업을 중단하고 기다리세요. 그날부터 카트 영업이 중단됐습니다. 철민은 하루아침에 다시 무직자가 됐습니다. 집에 돌아가서 상황을 설명하자 가족들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또 일을 못하게 된 거야? 영희의 목소리에는 실망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일시적일 거야. 곧 해결될 거라고 생각해. 철민은 자신 있게 말했지만 확신은 없었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수민이의 등록금이었습니다. 납부 기한이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는데 마련된 돈은 절반도 안 됐습니다. 아빠, 정말 휴학할게. 1년만 쉬면 되잖아. 수민이가 다시 휴학을 제안했지만 철민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절대 안 돼. 아빠가 뭔가 방법을 찾을게. 하지만 현실적으로 방법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은행 대출은 이미 한계에 달했고 친척들에게 돈을 빌리기에는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순옥 할머니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철민 씨, 큰일이야. 내가 건강검진 받았는데 수술을 받아야 한대. 어디가 아프세요? 담낭에 돌이 있다고 해. 당장 수술해야 한다고 그래. 철민의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순옥 할머니는 그에게 유일한 동반자 같은 존재였는데 이마저도 어려워진 것입니다. 수술 잘 받으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고마워. 근데 카트는 어쩌지? 일단 할머니 건강이 중요해요. 카트는 나중에 생각해요. 전화를 끊고 난 후 철민은 더욱 막막했습니다. 수입원이 완전히 끊어진 상황에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었습니다. 그날 밤 철민은 혼자 산책을 나왔습니다. 예전에 카트를 운영했던 자리를 지나치며 복잡한 심경이었습니다. 화려한 체인점은 여전히 손님들로 붐비고 있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철민은 자책했습니다. 회사에서 잘린 것도, 카트 영업이 막힌 것도 모든 것이 자신의 무능력 때문인 것 같았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철민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수민이었습니다. 아빠 어디야? 집에 가는 중이야. 왜? 그냥 아빠 목소리가 듣고 싶어서. 딸의 따뜻한 목소리에 철민의 마음이 조금 따뜻해졌습니다. 수민아, 아빠가 미안해. 등록금도 마련 못해서. 괜찮아. 아빠는 충분히 노력하고 있어. 나도 아르바이트 구해볼게. 안 돼. 공부에 집중해야지. 가족이잖아. 함께 해결하는 거지. 수민이의 말에 철민은 울컥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아빠를 격려해주는 딸이 기특하면서도 미안했습니다. 카트 영업이 중단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철민은 매일 구청에 전화해서 영업 재개 허가를 문의했지만 답변은 항상 똑같았습니다. 아직 검토 중입니다. 조금 더 기다려주세요. 기다리는 동안 철민은 다른 일자리를 찾아봤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나이 제한에 걸리거나 경력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계속 거절당했습니다. 수민이의 등록금 납부 마감일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동안 모은 돈으로는 절반도 안 됐습니다. 여보, 이제 정말 친척들한테 빌려야 하지 않을까? 영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아직 시간이 있어. 철민은 여전히 고집을 부렸습니다. 지난 20년간 누구에게도 손 벌린 적 없는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언제까지? 수민이가 휴학하길 원해? 영희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동안 참아온 스트레스가 터져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 게 아니라, 그럼 뭐야? 대안은 있어? 철민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구체적인 대안이 없었거든요. 내가 동생한테 연락해 볼게. 영희가 전화기를 들려는 순간 철민이 말렸습니다. 안 돼. 왜 안 되는데? 자존심이 그렇게 중요해? 자존심이 아니라 내가 가장인데 이런 식으로 살 수는 없어. 가장이면 뭐든 해야지. 자존심 챙기고 있을 때야? 부부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20년 결혼 생활에서 이렇게 큰 소리로 싸운 적이 거의 없었는데 경제적인 압박이 가정의 평화까지 깨뜨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아빠, 그만해. 수민이가 방에서 나와 말렸습니다. 딸 앞에서 부부싸움을 하는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는데 어쩔 수 없었습니다. 수민아, 들어가 있어. 안 들어가. 내 문제인데 왜 나만 빼고 결정하려고 해? 수민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나 정말 휴학할게. 1년 쉬어서 아르바이트해서 돈 모을게. 절대 안 돼. 철민과 영희가 동시에 소리쳤습니다. 적어도 이 부분만큼은 부부의 의견이 일치했습니다. 그날 밤 집안의 분위기는 최악이었습니다. 가족 모두 각자 방에 들어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철민은 잠들지 못하고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지난 몇 개월을 돌이켜보니 모든 것이 꼬여만 가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철민은 일찍 나가서 순옥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수술을 앞두고 계신 할머니의 안색이 좋지 않았습니다. 철민 씨, 미안해. 이런 때 아프고. 무슨 말씀을. 빨리 나으세요. 카트는 어쩌려고. 일단 할머니 건강이 먼저죠. 하지만 속으로는 카트 일이 더 간절했습니다. 당장 수입이 필요했거든요. 철민 씨한테 부탁이 있어. 뭔가요? 수술하는 동안 카트 좀 봐줄 수 있어? 혼자서도 할 수 있지? 철민은 놀랐습니다. 영업 허가도 나지 않은 상황에서 카트를 운영하라는 말인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구청에서 영업 중단하라고 했는데 그건 내 허가증으로 된 거야. 내가 대신하면 문제없어. 순옥 할머니의 제안에 철민은 고민했습니다. 불법적인 영업일 수도 있었지만 당장 수입이 절실했습니다. 생각해 볼게요. 병원에서 나온 철민은 복잡한 심경이었습니다. 카트 영업을 다시 시작할 기회였지만 위험 부담도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가니 영희가 심각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여보, 수민이 등록금 납부일이 내일이야. 알고 있어. 정말 마지막이야. 오늘 안에 결정해야 해. 철민은 더 이상 버틸 수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자존심과 현실 사이에서 선택해야 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알겠어. 내가 처리할게. 철민은 결국 순옥 할머니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위험하더라도 당장 돈을 벌어야 했습니다. 그날 밤 철민은 가족들에게 말했습니다. 내일부터 혼자서 카트를 운영해 볼 거야. 혼자서? 순옥 할머니가 수술하시는 동안 대신 해달라고 하셨어. 영희와 수민이는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괜찮을까? 해봐야 알겠지. 다른 방법이 없어. 철민의 결연한 표정에 가족들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희망을 걸고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려는 철민의 마음은 불안과 절망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철민은 혼자 카트 앞에 섰습니다. 순옥 할머니가 수술실에 들어간 시각이었습니다. 두려움도 있었지만 가족을 위해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처음 혼자 카트를 운영하는 것은 생각보다 어려웠습니다. 할머니가 옆에 있을 때는 몰랐던 세세한 일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철민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서 오세요. 첫 손님을 맞으며 철민은 최대한 밝게 인사했습니다.
손님도 철민을 알아보며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아저씨, 오늘도 꿀라떼 있어요? 네, 물론입니다. 철민은 자신있게 대답하며 꿀라떼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할머니 옆에서 배운 기술을 총동원했습니다. 하지만 하루 매출은 예전보다 많이 줄어 있었습니다. 대형 체인점의 영향이 컸습니다. 철민은 뭔가 새로운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가서 철민은 인터넷을 뒤져봤습니다. 소상공인들이 어떻게 대기업과 경쟁하는지, 성공 사례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봤습니다. 차별화가 중요하구나. 철민은 깨달았습니다. 단순히 같은 메뉴를 파는 것으로는 대형 체인점을 이길 수 없었습니다. 뭔가 특별한 것이 필요했습니다. 며칠 후 철민은 새로운 아이디어를 떠올렸습니다. 회사에서 물류를 담당할 때 고객 맞춤 서비스가 중요하다는 것을 배웠는데 그 원리를 카트 운영에 적용해 보기로 했습니다. 단골 손님들의 취향을 파악해서 개인 맞춤 메뉴를 만들어 보자. 철민은 노트에 단골 손님들의 특징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누구는 달콤한 걸 좋아하고, 누구는 쓴맛을 선호하고, 누구는 건강을 중시한다는 식으로 말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메뉴 개발에 착수했습니다. 꿀라떼의 성공 경험을 바탕으로 더 다양한 시도를 해봤습니다. 생강차는 어떨까? 요즘 면역력에 관심이 많으니까. 철민은 생강과 꿀을 넣은 따뜻한 차를 만들어 봤습니다. 집에서 여러 번 시행착오를 거쳐 레시피를 완성했습니다. 수민아, 이거 맛봐봐. 우와, 맛있어. 몸이 따뜻해지는 느낌이야. 딸의 긍정적인 반응에 철민은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철민은 새로운 메뉴들을 선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생강꿀차, 계피라떼, 그리고 단골 손님들을 위한 특별 레시피까지. 아저씨, 이건 뭐예요? 새로 개발한 메뉴예요. 한번 드셔보세요. 손님들의 반응은 생각보다 좋았습니다. 특히 건강을 중시하는 중년 고객들이 생강꿀차를 좋아했습니다. 철민은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갔습니다. 회사에서 배운 마케팅 기법을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SNS를 활용해보자. 철민은 카트에 인스타그램 계정을 만들었습니다. 매일 새로운 메뉴 사진을 올리고 손님들의 후기를 공유했습니다. 정성스럽게 만든 수제 커피, 몸에 좋은 건강차. 철민의 SNS 게시물은 점차 관심을 끌기 시작했습니다. 젊은 손님들이 사진을 찍어서 올려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변화는 철민이 개인 맞춤 서비스를 시작하면서부터였습니다. 김 선생님, 오늘도 설탕 적게 넣어 드릴게요. 박 아주머니는 우유 대신 두유로 해드릴까요? 손님들은 철민이 자신들의 취향을 기억해 준다는 사실에 감동했습니다. 이런 세심한 배려는 대형 체인점에서는 받을 수 없는 서비스였습니다. 여기가 진짜 좋아. 내 취향을 정확히 알고 있어. 맞아, 체인점은 그냥 기계적이잖아. 단골 손님들의 입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철민의 정성스런 서비스와 특별한 메뉴가 화제가 됐습니다.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지역 케이블 TV 기자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인근에서 소문이 나서 취재하러 왔어요. 저희가요? 네, 대형 체인점 옆에서도 꿋꿋이 버티면서 특색 있는 메뉴로 승부한다고 들었거든요. 철민은 놀랐습니다. 자신의 노력이 이렇게 알려질 줄 몰랐습니다. 특별한 비결이 있나요? 비결이라기보다는 손님 한 분 한 분을 정성스럽게 대하려고 노력해요. 그리고 몸에 좋은 재료로 건강한 음료를 만들고 있습니다. 기자는 철민의 인터뷰와 함께 카트 운영 모습을 촬영했습니다. 일주일 후 방송이 나갔습니다. 대기업에 맞서는 소상공인의 특별한 전략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방송 효과는 즉시 나타났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많은 손님들이 찾아왔습니다. 방송을 보고 온 사람들, SNS를 통해 알게 된 사람들까지 다양했습니다. 여기가 방송에 나온 곳이죠? 네, 맞습니다. 어서 오세요. 철미는 바빠졌지만 행복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성취감이었습니다. 그날 하루 매출이 평소의 3배를 넘었습니다. 철미는 흥분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집에 돌아가서 가족들에게 소식을 전했습니다. 오늘 방송 효과로 대박이 났어. 정말? 얼마나? 하루에 20만 원 넘게 벌었어. 가족들도 기뻐했습니다. 오랜만에 집안에 웃음소리가 퍼졌습니다. 아빠, 정말 대단해. 수민이의 칭찬에 철미는 뿌듯했습니다. 딸 앞에서 아빠로서의 자존심을 되찾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때 문득 예전에 딸이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아빠, 당신만의 방식이 있잖아. 맞았습니다. 철미는 자신만의 방식으로 위기를 극복하고 있었습니다. 회사에서 배운 경험과 노하우가 새로운 환경에서도 빛을 발하고 있었습니다. 방송 출연 이후 철민의 카트는 지역 명소가 되었습니다. 매일 꾸준히 손님들이 찾아왔고 매출도 안정적으로 유지됐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철민 자신이 일에서 보람을 느끼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한 달 후 수술을 마친 순옥 할머니가 회복되어 카트에 나올 수 있게 됐습니다. 철민 씨, 정말 대단해. 내가 없는 동안 이렇게 발전시켜놨네. 순옥 할머니는 변화된 카트의 모습에 감탄했습니다. 새로운 메뉴들, 정리된 운영 시스템, 그리고 늘어난 단골 손님들까지 할머니 덕분에 기회를 얻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고마워해야 할 사람은 나야. 덕분에 카트가 완전히 달라졌어. 두 사람은 이제 진정한 파트너가 되었습니다. 순옥 할머니의 경험과 철민의 아이디어가 조합되면서 더욱 강력한 시너지를 만들어냈습니다. 어느 날 철민에게 특별한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근처 오피스 빌딩에서 점심시간에 커피 카트를 운영해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직장인들이 멀리 나가지 않고도 맛있는 커피를 마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건물 관리소장의 제안에 철민은 흥미를 보였습니다. 할머니,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은 기회인 것 같은데? 해보자. 순옥 할머니도 긍정적이었습니다. 철민은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오전에는 기존 자리에서, 점심시간에는 오피스 빌딩에서 카트를 운영하는 것이었습니다. 체력적으로는 힘들었지만 수입이 2배로 늘었습니다. 이제 수민이 등록금 걱정은 없겠어. 철민은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몇 개월 전만 해도 딸의 등록금 때문에 밤잠을 이루지 못했는데 이제는 여유롭게 준비할 수 있게 됐습니다. 더 큰 변화는 철민의 마음가짐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노점상 따위라며 자괴감에 빠졌던 그였지만 이제는 자신의 일에 자부심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아빠, 요즘 표정이 정말 밝아졌어. 수민이의 말에 철민은 웃었습니다. 일이 재미있거든. 사람들이 내가 만든 커피를 맛있게 마시는 모습을 보면 뿌듯해. 실제로 철민의 카트는 지역에서 소문난 맛집이 되었습니다. 멀리서도 찾아오는 손님들이 있었고 온라인 후기도 좋았습니다. 몇 달 후 철민에게 또 다른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지역 상인회에서 청년 창업 지원 프로젝트에 참여해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저희가 젊은 창업자들을 멘토링해달라고요? 네. 철민 씨의 성공 스토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상인회 회장의 제안에 철민은 고민했습니다. 자신이 누군가를 가르칠 수 있을까 의문이었습니다. 할머니, 제가 할 수 있을까요? 물론이지. 내가 겪은 경험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큰 도움이 될 거야. 순옥 할머니의 격려로
철민은 멘토링에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첫 번째 멘티는 30대 초반의 청년 사업가였습니다. 치킨집 창업을 준비하고 있었지만 막막해하고 있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고객이 뭘 원하는지 파악하는 거예요. 철민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조언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그냥 커피만 팔았어요. 하지만 손님들을 관찰하고 그들의 니즈를 파악해서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니까 성공할 수 있었거든요. 청년은 철민의 이야기에 집중했습니다. 차별화가 핵심이에요. 대기업과 같은 방식으로는 이길 수 없어요. 우리만의 특별함을 만들어야 해요. 멘토링을 하면서 철민은 자신의 경험이 얼마나 소중한 자산인지 깨달았습니다. 실패와 좌절을 겪었기 때문에 더욱 현실적이고 유용한 조언을 할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철민은 순옥 할머니에게 제안했습니다. 할머니, 희망 카트 프로젝트를 시작해봐요. 희망 카트?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들에게 카트 운영 기회를 제공하는 거예요. 저희가 노하우를 전수하고 초기 정착까지 도와주는 거죠. 철민의 아이디어에 순옥 할머니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좋은 생각이야. 우리도 도움을 받았으니 이제 다른 사람들을 도울 차례지. 희망 카트 프로젝트는 곧바로 시작됐습니다. 첫 번째 참가자는 50대 중반의 아저씨였습니다. 철민과 비슷한 상황에서 해고당한 분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창피했어요. 하지만 가족을 위해서는 뭐든 해야겠더라고요. 그분의 말에 철민은 깊이 공감했습니다. 자신도 똑같은 마음이었으니까요. 창피할 것 없어요. 정직하게 일해서 돈 버는 게 얼마나 소중한 일인데요. 철민은 그분에게 카트 운영법부터 고객 응대, 메뉴 개발까지 모든 것을 가르쳐 줬습니다. 한 달 후 그분도 안정적으로 카트를 운영하게 됐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덕분에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게 됐어요. 그분의 고마운 인사에 철민은 뿌듯했습니다. 자신이 받은 도움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기분은 특별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수민이의 졸업식 날이 다가왔습니다. 철민은 정장을 차려입고 졸업식장에 갔습니다. 축하합니다. 딸이 정말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네요. 교수님의 말씀에 철민은 가슴이 벅찼습니다. 몇 년 전만 해도 등록금 때문에 휴학할 뻔했던 딸이 이렇게 훌륭하게 졸업하다니. 졸업식이 끝나고 가족 사진을 찍을 때 수민이가 철민에게 말했습니다. 아빠, 정말 자랑스러워. 뭐가 자랑스럽다는 거니? 아빠만의 방식으로 우리 가족을 지켜내셨잖아요. 그리고 이제는 다른 사람들까지 도우시고. 수민이의 말에 철민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몇 년 전 딸이 했던 그 말이 현실이 된 것입니다. 아빠, 괜찮지? 라고 걱정스럽게 물었던 딸이 이제는 아빠가 자랑스럽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집에서 가족들과 함께 축하 파티를 했습니다. 소소하지만 따뜻한 시간이었습니다. 여보, 정말 고생 많았어. 영희가 철민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모두 고생했지. 이제 좋은 일만 남았어. 철민은 진심으로 그렇게 믿었습니다. 다음 날 카트에서 일하면서 철민은 지난 시간들을 돌이켜봤습니다. 회사에서 해고당했을 때는 세상이 끝난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좌절이 새로운 시작의 발판이 됐습니다. 할머니, 제가 이제 누군가의 순옥이 되겠습니다. 철민의 말에 순옥 할머니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래, 도움을 받은 사람이 다시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거야. 그게 진짜 희망의 순환이지. 오후에 새로운 희망 카트 참가자가 찾아왔습니다. 40대 중반의 여성분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여기서 카트 운영법을 배울 수 있다고 들었는데요. 네, 맞습니다. 어서 오세요. 철민은 따뜻하게 맞이했습니다.
몇 년 전 자신이 순옥 할머니에게 그랬듯이 처음에는 어려우실 거예요.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가족을 위한 마음이 있다면 반드시 해낼 수 있어요. 철민의 격려에 여성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희망의 빛이 보였습니다. 해가 저물어가는 카트 앞에서 철민은 내일을 생각했습니다. 또 다른 누군가에게 기회를 주고 희망을 전달하는 일. 그것이 이제 철민의 새로운 사명이 되었습니다. 52세에 시작한 새로운 인생. 철민은 더 이상 나이를 핑계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경험과 연륜이 자신만의 무기가 되었습니다. 커피 향이 퍼져나가는 작은 카트에서 철민의 새로운 이야기는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박철민 씨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52세의 나이에 모든 것을 잃은 것 같았던 한 남자가 어떻게 다시 일어섰는지, 그리고 자신이 받은 도움을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나눠주고 있는지 함께 들어보셨습니다. 인생에는 예상치 못한 위기가 찾아올 수 있지만 포기하지 않는 마음과 가족에 대한 사랑이 있다면 언제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철민 씨가 보여주셨네요. 이런 감동적인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주변에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이 이야기를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어줄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